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서 건축구조 분야 미래발전 전략 포럼에 대한 포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저희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인증원 건축인증센터에서 주최하는 것이고요. 건축구조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산학계의 소통을 통한 상호 발전적인 방안 모색 및 건축구조 분야의 미래 발전을 통한 우리 학회의 위상제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포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어서 저희 건축성능인증원의 건축인증센터장 맡고 계시는 강주원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 구조 분야 미래 발전 전략 포럼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한 2년여간 지금 코로나 시국이 있어서 같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건축학계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현재 우리가 건축 구조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 구조에 대한 자화상을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잘 발전시킬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계 또 기술사측, 정책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건축학회가 중심이 돼서 건축 구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잘 발표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포럼은 현재 2개의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발표가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제안으로 우리 학회에서 총무사 맡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주영 교수님께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영학 교수님.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주영규입니다. 지금 건축학회가 이제 물의 도시라고 그러죠. 뭐 글로벌 세계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여수에서 하게 돼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저희 행사장 밖에 풍경이 오늘 정말 좋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 카톡에 올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이 시원해진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데서 지금 우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제는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건축 구조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건축 분야에서 핵심 분야로서 많은 역량을 발휘했고요. 우리 선후배님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한국의 건축 구조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데 기여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이제 뭐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러죠. 저희가 이제 선진국을 앞서가서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하는데 좀 아픈 얘기도 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그거를 극복해서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 자화상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건설 산업 현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 건설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 학교 수업 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저걸 하냐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의 건설 기술이 수많은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와 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 국내에서도 이제 잠실 프로젝트가 있었고 조만간 뭐 GBC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또 이러한 건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사실은 1990년대 국내 건설사에서 연구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동력으로 지금 한 30년이 거의 지났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시공 기술력은 벌써 세계 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건설 구조 분야도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또 건설 분야 인력 그렇게 한참 화랑일 때는 건설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이게 단지 구조뿐만 아니라 건설 전반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덜 유입되는 거지 우수 인력이 또 유입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많은 인력들이 여기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IMF라든가 뭐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으면서 우수 인력들이 조금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최근에 산업계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수 인력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산업 전체를 가지고 좀 고민해보는 그래서 건설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건축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GDP와 건설 산업 성장률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GDP가 뭐 가장 꾸준히 줄어들고요. 최근에 2020년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은 보면 뭐 한 2015년 정도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잠깐 플러스였다가 뭐 당연히 작년 올해 또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뭐 GDP가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GDP가 좋을 때도 건설업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면적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철골 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철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오늘은 건축 구조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시장을 보면 매출 성장이 이제 건설업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건설업이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참 발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많이 도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수렴하다 보면 건축 구조 분야도 그런 쪽에 적합한 어떠한 전략과 이런 이제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한참 얘기되고 있는 이제 4차 산업 부분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요즘 이제 수업에도 활용되는 것처럼 저희가 잘 몰랐던 많은 용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게 우리 건설 분야에 들어오고 있고 또 건축 구조 분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그것을 흡수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미래의 우리 건축 구조 분야를 이끌어갈 우리 후세들 또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건축 구조 관련 인력들이 그런 부분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하고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서 좀 나온 몇 가지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교육부를 보면 이제 대학과 대학원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건축 구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수학, 미적분, 여기에 뭐 삼각함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수학적 내용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아마 기성세대 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2, 뭐 과학 2를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화가 돼서 수학 2도 제대로 안 듣고 들어온 학생, 또 문과, 이과 교체로 들어온 이제 이렇게 들어온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다 안 듣고 들어온 학생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작하는 단계부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축 구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원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생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건축학계 학술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인원이 확실히 줄어든 거는 아마 우리 건축 구조계의 모든 분들이 좀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원도 줄었지만 질적인 면은 어떠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아마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성적이 좋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으신 분이 주로 건축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마도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교과목을 아직도 학부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는 게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3, 40년 과목을 아직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부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아마 7, 80%는 거의 같은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부분은 기준이 상당히 복잡함에 대로 인해서 사실은 더 어렵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사실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일부 과목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마 실제로 교과목의 이름이라든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뭐 유한요소에서 뭐 동력학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구조를 하려면 꼭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는 거는 맞지만 그 이외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따라가는 또는 흡수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취업 부분이 많이 이제 취업률이 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실무하시는 구조 엔지니어들, 구조 대표님들은 사람 좀 없냐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학교의 학생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구조 분야 쪽에 예전에는 학부 졸업해서도 구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하다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원에 와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학부 졸업하고 구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많이 진출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학원생들을 또 진로를 보면 뭐 이건 아마 사회적인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원하고 본인이 원하고 요즘은 이제 웰빙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데요. 안정적인 진로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예전에 많이 갔던 건설사라든가 구조 엔지니어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 구조부나 교원 임용이 최근에 특히 이제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구조 쪽에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용 비율은 그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와서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교원으로 가려는 게 하나의 좋은 트랙이었는데 이 트랙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그냥 써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독특한 한국의 경우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30년 전만 해도 대학원 다닐 때 건축학회에 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건축구조 하시는 분하고 사실은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학술업 회대에 오면
국내 모든 저명하신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도 있고 구조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같이 토의할 수도 있고 또 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결국은 그런 분들과 사회 나가면 교감을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구조 쪽에 크게 두 가지 학회가 있죠. 강구조 학회, 콘크리트 학회. 두 학회가 3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립을 했고요. 3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전공별로 교수님들이 그 학회를 주로 가셨고요. 상대적으로 건축학회에 오시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지도 교수님이 강구조를 하시면 나는 강구조하고 강구조학회만 가고요. 콘크리트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콘크리트 학회 가시니까 그 밑에 지도받는 학생은 콘크리트 학회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이렇게 보면 같은 구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교류를 잘 못하는 아주 미묘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 학회에서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유일하게 건축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건축 학회입니다. 그래서 건축 학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전공은 사실은 다 같이 있습니다. 구조 빼고 시공이나 뭐 설비 같이 있는데 구조만 오랫동안 이 대표적인 두 학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인데 특히 젊은 교수님들, 신진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요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학회에서 만나질 못하고 이렇게 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일단 교수님들이 교류를 활발히 해야 건축 구조에 대해서 담론이 좀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구조의 어떤 내용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가 아니고 이제 산업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구조 실무자, 실제로 구조 엔지니어들 보면 제가 듣고 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항상 어디 가면 갑을 병정해서 우리는 정입니다 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수한 인재이고 가장 우수한 건설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계약 관계 때문에 발주자, 건축 설계자, 거기에 이제 협력사에 해당하는 데가 주로 구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할 방법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구조기술사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본 게 구조기술사를 사실 취득하면 사실은 이게 의사면허 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기술사 따면 사실은 구조 분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그런 자격증인데 사실 90년대 이후 학번에서는 대표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80년대 학번까지는 대표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참 없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미래가 하나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내 이제 내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내진 성능 내진 설계, 공법 이런 쪽으로 정통적으로 구조 설계 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진 인력들, 당연히 대학원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업계에 좋은 인력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각종 법들이 많은데 이 법에서 구조 설계는 사실 건축법에서 보면 구조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설계가 아니고 구조 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구조 그러면 안전진단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지. 그다음에 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많이 있지 앞쪽에 있는 위치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실은 요즘 KDS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학문적인 내용을 거기 막 집어넣어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건축기술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시술사로 잘못 써놨네요. 1년에 지금 현재 1156명인데 지금 한 540개 한 절반 정도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혼자 사는 사무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어두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 밝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환경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보면 스마트 컨스트럭션 2025 비전으로 해가지고 BIM, AI, 뭐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BIM 스마트 속을 딱 들여다 보면 사실 구조 쪽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겁니다. 저희 구조 모델링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뭐 설계에다 반영했던 거 사실 구조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다가 BIM, AI라는 말을 안 썼을 뿐입니다. AI는 사실 옛날에 최적화입니다. 최적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바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그동안 하고 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 요즘 이제 노동력 부족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학회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화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가점을 주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 쪽이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토론하시겠지만 몇 가지 의견을 먼저 드리면 예전에는 사실 이제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방향이 이제 코치로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육의 어떤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스스로 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요즘 저희가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뭐 MZ세대라고 하죠.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의 적합한 교육을 어떻게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을 좀 어떤 것을 핵심 역량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소통, 협업, 창조, 또 비평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을 키워야 되고 어려운 구조를 좀 이제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재미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 이런 좋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같이 쉐어를 해서 그런 방향이 많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을 구조 쪽에 접목하는 것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시청각 교재라든가 뭐 드론도 저희가 쓸 수 있고요. 뭐 3D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뭐 실용적인 교육 자료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학하고 기업 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하시는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만들긴 참 어려우신데요. 이런 걸 학회라든가 이런 데 연계시켜 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특히 공동되는 아이템들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쉐어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내진 설계, 건축기술사는 뭐 구조 경진대 아마 2개가 저희 구조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이 이외에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실무하고 연계시켜서 좀 할 수 있을까? 단지 학생들이 잠시 수업의 일부분 또는 스펙 쌓는 일부분보다는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정 양성을 할 때 좀 이제 기준 중심의 이론을 전달하는 교육은 좀 지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 건축기술기술사회와 협업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장학제도를 좀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사실 양성하려면 결국은 그만한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선투자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회에서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뭐 구조다 콘크리트다 사실은 전문 학회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건축학회에 같이 모여서 건축 구조 전반적으로 같이 좀 토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는 건축 구조를 좀 더 실용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파일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능 내진 설계가 생겨가지고 영역이 넓어졌는데 요즘 이제 성능 내화 설계, 또 성능 내풍 설계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 해체 이런 쪽에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른 분야의 분들이 기득권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다른 분하고 협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8.5조를 투자해서 약 2,800개 학교를 개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구조 전문가분들이 거기 많이 인볼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조가 가불병정에서 정의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심의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조는 보면 상세 설계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심하면 일주일 주고 상세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세 설계를 또는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어떤 현재 제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변화에 리드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키워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라 큰 물결입니다. 여기에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에너지 쪽은 에너지 관련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을 설계하고 하는데 구조 엔지니어 한 명이 약 1000kg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엔지니어가 잘 설계를 하면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별로 생각이 없이 설계를 하면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담론도 중요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구심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그 인증센터 위원장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건축학회 구조위원장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구조계의 각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축학회 구조위원장님들이 주류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돼서 이러한 이제 건축구조 미래 포럼을 운영을 하시고 여기에 대표학회인 콘크리트학회와 강구조학회가 사실은 이제 같은 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구조질서회가 아마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한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아마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명칭이라든가 임원단이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뭐 전략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러한 자리를 자꾸 갖다 보면 아마 큰 틀에서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뒤에 아마 이영학 교수님이 발표하실 것 같은데 ASC에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 ASC 밑에 각 커미티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 그룹 부문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학회 내에 위원장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뭐 하다 그러면 구조는 아마 그런 어떤 구조 그룹 뭐 이런 걸 하나 해서 그걸 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를 앞으로 향후 건축학회 뭐 이제 집행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 정립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주제 넘게 하여간 뭐 아픈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물론 이거 저 혼자 얘기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과 그동안 나눴던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한 2, 3년간 했던 것 중에 일부분만 이제 좀 저희 구조 부분에 좀 국한돼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 교수님, 상세하게 일단 저희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앞서 우리 주영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SEI 미국 ASC라고요. 미국 토목학회 산하에 있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 줄여서 SEI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례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바로 잠시 쉬었다가 종합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제가 정해서 일단 먼저 전반적인 소개하고 그리고 그 SEI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SEI의 그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시사점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SEI는 아까 저 조금 전에 그 우리 주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토목학회 ASC의 산하 기관으로서 그 구조공학 전문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요. 미국도 사실 아까 우리 주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우리나라 사례를 우리보다는 좀 더 빨리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에 급변하는 구조공학 분야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범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학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산학연 간의 그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구조공학 분야 전체의 그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자 발족시킨 기관이고요. 현재 SEI 산하에는 크게 5개 디비전의 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의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SC의 그 산하 기관이기는 하나 그 구조공학 분야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체 학술 대회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경진 대회 그 외에도 각종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멤버십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계속 지금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근데 2008년에 출범할 때 제시했던 목표를 이분들이 이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2019년도에 SEI에서 발표했던 그 수정된 비전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33년까지 SEI에서는 그 구조학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트롱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유니크하고 그리고 fully engaged 된 프로페셔널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기여, 즉 퍼블릭 세이프티라든지 또는 그 재난 관리 그리고 또 경제적이면서도 서스테이너블한 그 자원의 활용, 그리고 이노버티브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또한 인스파이어링 된 스트럭처를 개발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처럼 attractive to the best and brightest에서 일단 구조 전문가들이 정말 그만큼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 개정된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현재 그 SEI의 간단한 그 조직도인데요. 먼저 그 보드 오브 거버너즈라고 그래서 회장 물론 이 기구에 그 체어맨이 있긴 하지만은 그 집행부가 보드 오브 거버너즈라고 해서 있고요. 그 집행부 산하에 그 다양한 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보드 레벨의 그 커미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커미티라든지 이런 그 시의적절한 커미티를 그때그때 만들 수 있게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는 그 비즈니스 프랙티스 액티비티즈 그리고 코드 법규에 대한 그 설계 규준에 대한 액티비티 디비전 그리고 그 글로벌 액티비티 디비전 그다음에 로컬 액티비티 디비전. 이건 로컬 액티비티 디비전은 이제 미국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 지역별로 어떤 지회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테크니컬 액티비티 디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챕터가 있는데 이 로컬 챕터에서 그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현장 체험도 도와주니까 그걸 K12라고 그러는데요. 그 초중고 학생들의 그 현장 경험이라든지 특히 구조 분야에 대한 현장 경험입니다. 그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이 이제 구조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구조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그 구조 전문가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를 SEI 로컬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재밌게 봤던 거는요. 지금 ASC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ASC7이라고 저희가 그 연구하고 또 기술적 공부할 때 많이 활용되는 코드집인데 이거를 이제 그 여기 SEI에서 지금 주관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ASC7이라든지 또는 그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또는 그 기존 건물 그 보수 보강에 대한 41이라든지
또는 뭐 홍수 대비하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SEI에서 주도가 돼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지금 위에 올려놓은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가지신 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뭐 플랜트 각 분야별로 어떤 그 이 코드 쪽에 좀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문호를 상당히 많이 개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코드 규정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님들뿐만 그러니까 전문가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참석을 해서 과연 이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일단 검토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 챕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조공학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 그리고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테크니컬하고 그 소셜 이벤트 그리고 필드 비짓 현장 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투어즈라든지 또는 장학금 집행이라든지 또는 K-12 즉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우수한 그 구조 기술자들을 자체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챕터의 지원을 위해서 SEI 본회에서는 이제 각종 온라인 교육 자료 등을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그 대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 섭외도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그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본회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생각했던 시사점들인데요. 결국은 그 세부 전문 분야별로 현재 구분되어 있는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좀 더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즉 실무자라든지 또는 그 산업계 쪽에서 관점도 포함시켜서 세부 전문 분야의 연구 성과와 실무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그 현재 요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건축 구조물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체계 구축이 좀 더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공학 분야에 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런 챕터라든지 또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구조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조공학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기존에 나가 있는 실무자분들도 이런 SEI 기관을 통한 그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새로 업데이트된 그 지식 같은 것을 담당하는 어떤 재교육 기관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일단 SEI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발표를 이제 두 건의 그 발표를 들으셨고요. 특히 또 우리 총무이사이시고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 주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단 먼저 그 최찬식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의견 한번 주셨으면 고견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요. 우선 두 분 주영규 교수님 그다음에 이영학 교수님께서 어쩌면 저희들 구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또 건축학회이기에 가능하고 너무나 오늘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포럼이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대개 다 아시겠지만은 1950년 그 6.25 때 우리 모든 기반 산업들이 다 그 디스트로이드 되고 또 경제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제법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고서 한 30년쯤 지나고 나더니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했었죠. 특히 이 구조 쪽에 들어와 보면 관련된
기준들이 우리 것,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최근에 기준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조를 배울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거친 표현을 쓰면 자력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구조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게 제법 오래 구조를 가르치고도 있고 연구도 해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폼이 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의 수학과 그 물리학적 개념을 끌고 들어오고 사실은 거기에 사용되는 수학이나 물리학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구조 전공하는 학생들 또는 우리 후속 세대들에 대한 흥미를 조금 잃어버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주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화상에 대한 부분에 어느덧 기성세대가 된 저희들이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 ACI를 갔더니 어떤 노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표현하고 또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또 하나 공감이 되는 것이 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해석 및 역학을 중심으로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30년 전쯤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재료 베이스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 전공자, 그 다음에 스틸 쪽으로 예전에 철골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강구조 전공자의 양대 어떤 그 재료로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 저도 콘크리트 전공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요. 왜 제가 콘크리트 전공자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스틸 위드 콘크리트라고 하는 콘크리트 스트럭처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지금까지 구조에서 어쩌면 좀 점잖고 소극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만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에 관련된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AI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미 수년 전부터 구조 쪽에서는 진행을 해왔으니 아마 쉽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따른 구조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시대,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건축학회에서 아마 파악을 시키면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최찬식 교수님께서는 전에 그 한국 콘크리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회 부회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그 좋은 고견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기 윤성원 교수님께 또 고견을 청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서울과기대 윤성원 교수입니다.
주영규 교수님하고 이영학 교수님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구조에 대한 논문 발표 수를 보니까 느낌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럼 통계를 제가 내봤습니다. 제가 석사 시절에는 건축 계획, 다음에 구조 이 분야가 제일 많은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281건이 논문이 발표됐고 발표될 예정인데요. 거기서 설계 계획이 30.6%고 두 번째가 전 당연히 구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공 및 재료 이 건설 관리 분야를 합치니까 여기가 20.6%가 돼요. 그럼 구조 몇 번째인가 보니까 16.0%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저는 이제 4년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4년제, 5년제로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년제, 5년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제가 학부를 다녔을 때는 계획 파트와 엔지니어링 파트가 같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구조 시공 활동이 있었는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교수님 숫자도 구조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대학원 생투도 구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5년제로 분리하면서 이제 교수님 수가 학교마다는 좀 다르지만은 구조 시공 환경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교수님을 거의 비슷하게 모집하다 보니까 학생도 구조 학생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제에서 나름대로 이제 윈드 전공자다 해서 5년제 이제 서울 과기대에 왔는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구조 지식이 구조를 위한 거지 정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 쉽게 건축을 위한 구조를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RC, 스틸, 역학은 강의를 잘 하겠는데 얘네들 다른 건축 설계나 건축을 위한 구조를 강의해 줘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저희 이제 4년제 엔지니어링 계신 교수님도 너무 구조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건축을 위한 구조를 강의를 학부 시절부터 해 간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구조 전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구조 기준이 이제 어렵다고도 이제 주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 강구조 기준이나 콘크리트 기준을 보면은 만드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실무하신 분들의 비중이 꽤 많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무하신 분보다는 교수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제정될 때 너무 좀 실무적으로 잘 제정이 안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제정을 할 때에도 해외처럼 실무하신 분도 동수 이상으로 같이 작업을 하면은 좋은 실용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고로 저희 윤성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학회 건축인증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에 그 한국공간구조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현재 우리 학회 그 강원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경동대 정홍호 교수님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립니까? 예. 오늘 저도 사실은 이 특강을 좀 듣고 수 교수님 또 이 교수님 이 말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구조가 이렇게 그 인기가 없나 하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도 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지방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구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어떤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류, 또 학회에서의 어떤 연구 이런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실무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학계에서 참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윤성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제도, 법제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그 대공관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공관 관련한 그 회사 사장님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안하긴 한데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구조 알죠? 근데 그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가 전문업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법이期간이 얼마 이상만 되면은 건축 이제 구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설계사무소나 그 다음에 발주자 측에서 아예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특수 구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구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20-30년간 계속 해와서 산업체에서 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구조 또 이런 특수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느냐고 보니까 그 우리 교수님들이 만드는 어떤 법의 테두리가 약간만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체에서는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산업체와 우리 이제 그 학계와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나고 보니까 우리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콘크리트 학회, 그다음 강구자 학회, 또 대한건축학회 그 외에 지금 전산구자 학회라든지 많은 학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분화되면서 각각 내 분야만 가지고 내 목소리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람 하는 데서는 바람 분야만 가지고 내 분야의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법을 강화하고 내가 유리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것 때문에 구조 전체가 산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특강을 통해서 우리 그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좀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그 실무자분들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건설하는 업체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또 가지고 있는 애로는 어떤 거 같이 좀 토론이 돼서 산업체에서 제일 먼저 그죠 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특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 건축학회 그 총무이사님이 하시니까 하여튼 주 교수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지셔가지고 그 산학 관까지 합해가지고 앞으로 법 제도까지 그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회장님. 예, 이어서 이제 저희 일단 일단 실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하고 계시는 오명호 교수님께 한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의 오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영규 교수님 발표하고 이영학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 측면에서 발제를 하신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선 우리 주영규 교수님께서 좀 시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뭐 잘 아시겠다시피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교 공부하시고 석박사 하시면서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측면에서는 많이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어떤 이제 재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여러 좋은 그 강의 자료라든지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미국 AISC 그런 강의 자료라든지 그런 디지털 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도 많이 좀 느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고 이제 수도권 대학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대학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건축계가 이제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건축학 인증, 건축학과도 5년제로 나가고 4년제로 나가고 뭐 그다음에 건축 구조 분야에서도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여러 가지 전문 학회로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좀 통합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절름발이 교육이 아닌가. 공학에서는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학 쪽에서는 공학을 모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 분야에서도 지금 강구조 학회, 콘크리트 학회 대표적인 학회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좀 다시 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 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미래 발전 전략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좋은 발전 방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 생각에는 처음 시발점인 것 같고요. 이게 뭐 금방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구조 측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래는 이제 뭐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내진 설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분야 안전 진단, 해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성능 내화 설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연계해서 건축 구조 방향을 고려하게 된다면 앞으로 충분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꿰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측면에서는 진로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취업에 이제 주로 공기업 분야 이런 쪽에 많이 요구하고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그런 분야 쪽을 좀 많이 요구하니까 사실 그쪽 분야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 구조 분야에 그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여러 교수님들이나 건축 구조계 여러 인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또 그 줌으로 좀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국내 또 해외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이동호 대표님께 한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대표님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스트 구조의 이동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업계 대표로 좀 참석을 꼭 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얼굴 뭐 줌으로 뵙게 돼서 또 더 뜻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러 교수님들 패널 분 또 우리 주영기 교수님, 이영학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딱 몇 가지만 좀 심플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잡플래닛이라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봤더니 연봉은 적고 많은 야근을 하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의견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우리 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단점이고, 또 장수할 수 있는 100세 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만 전문직으로서 하면 크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두 가지만 저는 한번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먼저 연봉이 적다. 그러니까 초임의 연봉이 적고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한 10년이 지나면 연봉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지는데, 하여튼 초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구도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대졸 초임이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대기업 연봉이 5천만 원대, 중견기업이 한 4천만 원대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다. 그렇게 첫 번째는 이제 연봉에 대한 거. 요즘 그 MZ 세대들은 아마 100만 원만 더 줘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마음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추 교수님도 말씀하신, 저희가 갑을도 아니고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병입니다, 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낮추는, 그 정체성을 다운시키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그 프라이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은 프라이드를 만들 방법이 잘 없더라. 왜냐하면 해외 같으면 구조와 건축 계획이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설계가 되면 그걸 구조에서 뒷받침해줘서 실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해주면 실력 없는 엔지니어구나, 무리해서 맞춰주면 그건 굉장히 실력이 있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해외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법적으로 건축사가 모든 것들을 행위를 하게 돼 있고 구조기술사는 거기에 지원해주는, 구조 분야를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기술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만 따지기 때문에 금액을 전부 다운시켜서 그 입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를 조금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오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도 지금 옛날에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충분히 500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구조 설계 사무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명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저희 회사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아마 제가 리크루팅을 다녀야 될 것 같다. 근데 여쭤보면 지방에서든 수도권에서든 구조를 하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요. 대학생들도 요즘 저희가 많이 또 봤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원 출신자들이 한 7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학사도 골고루 2대 3대 5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만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졸도 충분히 자기 역량에 따라서 구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요즘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많은 그 실무를 또 해주는 학교가 많고, 특히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좀 구조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물론 대학이라는 게 그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압니다만, 이런 뭐 커리큘럼 자체가 지금 점점 더 건축 구조라는 것을 어려운 과목이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고 폐강이 되고, 또 전공 뭐 선택이 줄어들고 전공 필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를 제대로 배워서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또 좀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으로 저희는 구조 계산자지 구조 설계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법적으로는 그 인허가 서류에 구조 계산서 작성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게 돼 있고, 구조도면 날인 또 특수구조물 같은 구조 시공 감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전문 기술자이고, 해외처럼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을 병행하는 구조 설계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계산만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업역에 대한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업무 분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좀 앞으로 좀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한꺼번에 뭐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조 기술자만, 구조 엔지니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자와 뭐 이런 그 상생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렵지만 구조 설계가 좀 쉬운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설계라는 걸 좀 대국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부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요. 요즘 업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구조 안전 심의라든지 지하구조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거, 또 구조 감리, 또 성능 설계, 이런 것들이 업역이 많이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넓어진 업역을 구조 엔지니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우리 구조 기술자들이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최후의 파수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대표님 그 풍부한 그 실무 경험에서 그 우러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정말 그 학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산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요. 또 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그 김준희 교수님께 마지막 또 좋은 말씀 청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준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먼저 그 여러 연륜과 경륜과 학식 높으신 우리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면대면으로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 교수님, 혹시 저는 지금 선배님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 반대쪽에는 학생들이 좀 앉아 있나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 많이 앉아 있나요? 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신진 교수님도 계시고요. 네, 여쭤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여러 선배님들과 아마 지금 오늘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발걸음을 뛴 우리 대학원생들
그 중간점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학생들이 있는지 좀 여쭤봤고요. 네, 뭐 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주영규 교수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셨고, 우리 소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가 공부는 어려운데 페이는 작다. 참 아픈 얘기입니다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찾아오는 학생들 중에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뜻을 품고 제일 먼저 구조방을 두드리는 학생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구조에 큰 또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것 중에 더 덧붙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제 어떤 그 건축계라든가 구조계의 어떤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을 어떤 중간쯤 위치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부는 어려운데 페이가 작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페이가 많아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영역을 지금 많이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까 이제 그 법적으로도 저희가 계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커스터머가 일반인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라든 어떤 그 건축을 하는 어떤 특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도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존의 신축 건물들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기존 건축물들을 다룰 때는 아마 이런 구조적인 컨설팅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일반인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자라면은 그런 일반인들까지 우리가 섭렵할 수 있는, 커스텀으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물론 법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돼야겠는데 당장 그럼 내가 뭘 해야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과연 그런 일반적인 커스터머를 상대했을 때 과연 이런 구조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과연 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더 쉬운 결과물들 좀 쉽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날씨 예보를 보면은 비, 구름, 맑음 이렇게만 나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가 그게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할 얘기가 좀 더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부터 이제 기상캐스터라는 어떤 직업도 굉장히 왕성해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그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뭐 결과를 유도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그 구조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엔지니어링 용어가 아닌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구조를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온오프의 개념으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하다가 얘가 우리 뭐 보통 중간 뭐 특수 모멘트 홀조 있는 것처럼 보통 안전하고 중간 안전하고 특수 뭐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등급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아마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술자들이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질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정리된 얘기가 아니라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 이제 선배님들께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그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실무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조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이런 것이 아마 구조를 대하는 어떤 그 생각이라 그럴까요? 조금 더 크게 말하면 구조에 대한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과도 좀 연계가 돼서 아마 조금 더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참석자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좀그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말씀 주십시오. 예, 앞에 청중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좋은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좀 손 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서 그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제 이 포럼은 이제 저희 그 주최자이신 그 인증센터장이신 그 영남대학교 강주원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건축 구조가 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제를 기획하면서 준비를 해주신 주영규 교수님하고 이영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포럼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았으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서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우리 구조에 대해서 건축 구조에 대해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청취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